어, 오늘은 새벽장에 그 스타트는 좀 괜찮았는데 그 후반부가 확 빼면서 나스닥은 1% 정도 빠졌거든요. 1.4% 정도 빠졌는데 유럽 시장이 괜찮았던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뭘까 해서 들여다봤더니 미국의 그 소비자 신뢰도사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게 이제 3월 달에 쑥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 윗단은 그 전달에는 이제 높이 계속 추세를 이어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4월에 또다시 더 많이 확 빠지면서 이게 이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로 밀어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 매출이 17% 정도 늘어난 걸로 전문기 대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 빠졌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온 뒤에 이제 급등해서 이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내일 추세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선물이 아직 좀 움직임이 미비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팡 주식 관련된 것들의 실적 발표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기술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쯤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제 스스로도 이거 내가 지금 계속 지표를 보고 있고 전문가들이 W자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재차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제 V자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한국의 V자 회복이고 태국은 L자 침체가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 V자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V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조선비즈 경제 이제 뉴스 기사에 OECD 경제 전문가가 제조업이 강한 이제 한국 경제가 V자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제조업과 기술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V자가 가능한데 한국과 대만이 그렇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 싱가포르 등은 L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요 밑에 보면 블룸버그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실 다만 제조업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정상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그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산업 생산과 고용 40% 정도 회복하는데 그칠 거니까 60%는 아직 타격을 받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빨리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가장 빨리 코로나 사태를 지금 극복한 상태인데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그 일단 지난달 3월 달에 산업생산이 급감한 거는 뭐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350개 호텔을 보유한 메리어트는 최근 객실 이용률이 25%로 지난 2월 달에 6에서 8%였지만 평상시 70%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 하에서도 과거처럼 그 소비 패턴이 회귀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질문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매경 기사가 재밌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매경 기사입니다. 중국선 보복성 소비가 활발해서 관광이 살아나고 부동산이 과열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난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이제 매경 신문의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6일자고요. 얘는 26일자고 그럼 27일자를 보면 이거 중국 보복 소비 아직 과반이 저축을 늘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일부 중국 매장에서는 1, 2월 봉쇄 기간에 오늘었던 소비가 뒤늦게 대거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많은 매장에서는 여전히 손님의 발걸음이 뜸하다. 그래서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회복이 보이고 있지만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느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복 소비를 기대했던 이유가 2003년도 사스 대유행 때 사스 종식 이후 소비가 급반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통제 조치가 베이징하고 광둥성에 집중돼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았던 2003년 당시는 올해와 달리 이때와는 달리 그다음에 올해는 전국적인 교통 통제와 각지의 봉쇄령 등 타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타격이 2003년 사스 때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심이라고 하는 걸 과연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 폭발적인 소비를 기대했지만 이것도 매경이 있습니다. 같이 27일자, 그러니까 26이라고 27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폭발적 소비를 기대했지만 되레 분노형 저축의 현상이 뚜렷하답니다. 자금 수혈이 절실한 기업에 흘러가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빠지는 투기존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나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풀려고 공산당에서 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에선, 지방정부에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죠.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분노형 저축이라는 거예요. 인민은행에서 따르면 코로나가 여파를 강타했던 1분기 중국의 예금 규모가 6조 넘은 4,700억 위안인데, 이 중 4천억 위안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대비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 돈을 주게 된 가계 주체들이 그 소비를 꺼리고 저축을 나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난이 가계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게 이 저축을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국만 겪는 건 아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2,650만의 실업이 양산됐기 때문에 그 근로자, 그러니까 그 가계의 심적 위축 상황은 사실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복 소비를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주식을 윗방향으로 보고 싶은 호사가들이 말하는 그냥 자기들만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본 이유는 우리나라가 V자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V자 반등이 과연 가능할까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가 수출이나 내수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상태고, 수출 없이 경제가 돌아간다, V자 반등이 빨리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보면 이제 중국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위태롭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남미하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잠잠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쪽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다른 국가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 단지 제조업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수출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V자 반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환율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위기 IMF 때, IT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거는 이게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이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달러에 1,000원이던 게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바뀌면 사실 수출해서 0.9달러에 팔아도 1,080원을 받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큰 거죠. 10%를 할인한 거잖아요. 1달러에서 0.9달러로 가면. 그러면 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뭐 4,500만 원에 500만 원을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포함되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환율의 움직임의 그 절하속 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조업의 그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통화가치 급격하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내수 소비가 추락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 소비가 추락하는 과정 안에 사실 이제 하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가 전부 다 완전히 수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영향은 수축이 되지만 이제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수축 속도가 강하거든요. 소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상당부의 돈이 풍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회만 있으면 뭔가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내구재, 가격대가 좀 비싼 그런 내구재들을 할인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생기는데 그건 상당부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조 강국들, 이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가들이
국가의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게 이 환율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율 효과도 미비해요. 그래서 사실 현재 그 제조국 강국,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강한 우리 한국이 그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전반 여건이 미약하다고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그 야르린 리서치에 나온 이제 4월 21일자인데 이게 이제 주요 국가의 그 포워드 PB,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반영한 퍼지수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급락 때 많이 빠졌었지만 그때까지는 못 갔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반등했어요. 이미 이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은 결코 싼 가격대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보면 이거는 이제 이익 가지고 본 거고요. 이거는 GDP, 그러니까 미국의 총 국가 총생산을 가지고 이제 월쇼라고는 미국 국가 지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본 건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저점 수준을 놓고 보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미국 시장의 주식,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결코 싼 레벨에 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으로도 기업의 실적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살짝 나아질 수 있겠죠. 급격히 수축됐으니까. 하지만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급락했었죠. 이때는 한없이 떨어지고 안 올라가고 L자로 갈 것 같더니 V자 반등으로 확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조정받는 것 같더니 올라가고, 조정받는 것 같더니 올라가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좀 전에 봤던 건 일봉이고, 이건 이제 월봉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파동이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려간 줄 알았는데 정어점 뚫었죠. 내려간 줄 알았는데 또 정어점을 살짝 뚫었어요. 그러더니 쓸려 내려갔죠. 모든 구간별로 놓고 보면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매일매일을 판단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바다 위의 배가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 매일매일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추세는 결과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도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때도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와 이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건 이때하고 이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위축시킬 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슈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추세를 밀려내는, 이때는 IT 산업 한 가지 산업군이 붕괴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강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지역의 산업군이 붕괴된 상태에 현재 만들어진 경제 활동이 안 돼가지고, 이때는 그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주택 관련된 그 채권이 문제를 야기해서 금융시장의 문제를 야기했거든요. 지금은 쉘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산업 업종에서 그 지금 부실이나 신용 강등, 그다음에 개인 파산, 기업 파산의 가능성을 계속 그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누계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추세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린다?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 호사가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 불빛이나 등대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 그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이 개발되는 건데, 그나마 그 확실하진 않더라도 아주 미비하나마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치료제 개발이거든요. 확실한 치료제 개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호사가들, 그러니까 주식을 윗방향으로 쳐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에 너무 신경을 두시면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계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 중립 방향도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에 시각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